오늘도 좀 외워야 될 공식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 좀 제발 외우라는 거 좀 외우고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볼게. 봐봐. 요 이제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을 니네가 완전히 처음 듣는 게 아닐 거거든. 언제 들어봤어? 직선의 방정식? 처음 들어?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치? 성아야. 성아? 맞나? 성아야, 직선의 방정식 언제 들어봤어? 2학년 때? 너 기억력 좋다. 2학년 때 맞아. 그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그때 뭐라고 배우냐면 1차 함수와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배우거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니? 그냥 되게 별거 없는데 1차 함수라는 거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그 y는 그 ax 플러스 b 라고 쓰는 게 1차 함수. y는 꼴로 쓰는 게 이게 1차 함수잖아. 맞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보통 이거를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쓰는 게 직선의 방정식. 근데 너네가 요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실제로는 1차 함수를 더 많이 다루지 이거보단 이걸 더 많이 다루거든. 그래서 요게 좀 익숙하거든. 근데 괜히 이렇게 주어졌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 뭐 예를 들어 너네한테 2x-3y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까? 다시 2x-y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달래.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얘를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y만 이항시키면 y는 2x 플러스 3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알잖아. 그지? 얘 어떻게 그려? 요 1차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나 모른다. 없다 그랬어. 왜 안 해? 나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모른다. 다 알아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윤지야 이거 어떻게 그려 너? 너 안다며. 저기 y y가 3이야? y가 왜 3이야? y 절편이 3이니까 그치? 알긴 안 해. y 절편이 3이죠. x에 0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서 요 a가 담당하고 있는 건 뭐야? 기울기라고 하죠. 그쵸? 여기 뒤에 있는 상수가 담당하는 건 y 절편, 얘는 기울기라고 하죠. 맞죠?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얘는 증가라 그래, 감소라 그래, 수민아? 증가야? 너도 왜 친구 비웃어? 너도 지금 옆에 친구 비운다고 뭐라고 하더니 너도 같이 웃으면 어떡해? 증가야? 헷갈리지? 증가 맞습니다. 요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는 보통 오른쪽 위로 간다라고 하죠. 감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 그래서 요 그림이 직선으로 맨날 나오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가 알고 보니까 직선의 그래프네. 근데 얘를 이렇게 y 넘겨서 는 0꼴로 표현한 거 그냥 우리는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직선이야 라고 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내가 너네한테 도형 총 3가지 가르친다 그랬거든. 첫 번째 점 저번에 배운 거고, 두 번째고 직선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 뭐 가르친다 했지? 원 가르친다 했잖아. 그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원의 방정식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배울 거고 얘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야. 너네가 이 그래프 C를 보고 이 새끼가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이런 건 구분 잘하잖아. 왜? y는 꼴로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이게 1차식이면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x에 관해서도 1차고 y에 관해서도 1차면 직선이다 이거야. x도 1차고 y도 1차면 무조건 직선이야. 근데 원방은 아직 안 배웠지만 원방은 다음에 배우겠지만 x도 2차고 y도 2차면 원의 방정식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x도 2차고 y도 2차잖아? 그럼 원방이더래. 그럼 이런 거는 얘는 무슨 그래프일까? 얘는 x는 2차인데 y는 1차네.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이 정도도 모른다고? 뭐라고?
곡선? 곡선이 왜 나왔어? 왜 곡선이 왜 무슨 야 서로 셋이 서로 비웃네. 왜 곡선이 왜 나왔어? 곡선 아니야. 무슨 모양이야 이거? 아, 이 정도 느낌 안 오나? 아, 왜 이 상태로만 보려고 해? 어? 누구야? 누구? 2차 함수. 그치, 2차 함수. 2차 함수야. y 넘기면 x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치? 그래서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x가 2차고 y가 1차잖아. 그럼 그 2차 함수 모양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잘 안 나와.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2차 함수. 그래서 그 방정식의 이름은 그 그래프 모양 가지고 그냥 주어진 거야. 아, 그냥 이 그래프를 막 존나 그리다 보니까 직선이더래. 그래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아, 원 모양이야. 원의 방정식. 포물선 모양이야. 그냥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그냥 불러준 거야. 알겠지? 그거를 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이름이 붙는 거고 걔를 방정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건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냥 1차 함수라고 가르치면 되지.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 가르치냐면 요런 게 조금 추가되거든. 잘 봐. 너네 x는 3이라고 하는 거랑 혹은 예를 들어 y는 1 이런 거. 야, 물어볼게. 얘는 함수야? 함수는 아니지. 함수는 보통 x는 아니 미안 잘못 얘기했다. 함수는 y는 뭐뭐 꼴로 정리돼야 돼. 함수는 보통 y는 fx 꼴로 정리되는 게 이제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거든. 근데 요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x는 3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얘는 모든 x값이 3이에요 라고 해서 보통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3 찍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세로선. 그치? 얘는 모든 요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x는 3이니까. 그래서 요 y축 있지, y축. y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재진아? y축을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직선 또 얘가 x는 3이래. 유진아, 얘는 뭐라고 할까, 그럼? 얘가 x는 3이야. 그럼 얘는 x는 뭔데? 어? 0. x는 0이라 그랬어. y축을 또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한다도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이런 것도 다 직선이야. 그럼 또 한 번 잘 봐. 그럼 y축 말고 이제 x축 가보자, x축. 그럼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자, 이거 가볼게. 야, y는 1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 얘는 모든 점이 다 y는 1인 거라서 여기 y축에다 1 찍고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모든 y값이 다 1이잖아. 그지? 0, 1, 2, 3, 4, 5, 6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y는 1인 거야. 그럼 x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동원아? y는 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아니거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런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 하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두 개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 거고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라고 시킬 거다. 알겠지? 혹은 이거를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라고 시킬 거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그 1차 함수인 직선의 방정식. 내가 얘 보고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지만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돼. 예를 들어 y는 2x-3 그래프를 우리는 2x-y-3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 얘 보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연습을 할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려면 알아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와 y절편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할 거야. 한 점. 보통 너네한테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 기울기랑 y절편이 필요하다고 중학교 때 되게 그렇게 열심히 배워. 근데 맞는 말이거든. 근데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또 다른 한 점이 있어도 풀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번 가보자. 너네한테 y는 아니지. 다시. 너네한테 어떤 기울기를 2라고 하고 어떤 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 3,1을 지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요걸 만족하는 1차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보통 너네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y는 기울기가 2야? 그럼 2x 플러스 b야 이렇게 썼어. 맞아? 그러면서 얘가 3,1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뭐해? 대입하죠. 그럼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b는 걔는 1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네. 아, 그래서 여기 지우고 마이너스 5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너네가 하는 방법이었어. 그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이건 중학교 때 이용하던 방법이고, 이제는 조금 빠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구할 거거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너네 혹시 기울기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 기울기? 너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직선 위에 요 점이 뭐 예를 들어 A, B야. 요 점이 예를 들어 C, D라고 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면 보통 뭐라고 해? 기울기의 정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치?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혹은 X의 변화량이라고도 합니다.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합니다. 변화량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얼만큼 변했니, 여기서 여기까지 Y가 얼만큼 변했는지의 비율을 따지는 건데, 문자로 가면 어려우니까 숫자로 먼저 가볼게. 얘가 예를 들어 1,2고요. 얘가 예를 들어 3,6이라고 해보자.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X가 몇 증가했어? 2 증가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Y는 몇 증가했어? 4 증가했지.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2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기울기를 얘기할 때 꼭 증가량 말고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서 마이너스 2분의 요거에서 요거를 빼서 마이너스 4라고 해도 되거든. 그것도 어차피 이거든.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를 할 때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서 제곱해도 된다 했잖아. 근데 기울기는 그게 안 돼. 기울기는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에서 한쪽 방향을 빼줘야 돼. 내가 위에 있는 x좌표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x좌표를 빼줬으면 위에 있는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를 빼줘야 되고, 반대로 내가 아래에 있는 x좌표에서 위에 있는 x좌표를 빼줄 거면 아래에 있는 y좌표에서 위에 있는 y좌표를 빼줘야 된다. 항상 한쪽 방향으로 빼야 된다. 그래서 꼭 증가량이라고 안 하고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서.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어쨌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우린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기울기를 좀 구해볼 건데, 그럼 잘 봐.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기울기가 2면서 3,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구하던 건 이제 너네 중학교 수준.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 기울기가 2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나냐? 3,1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그 점을 하나를 x, y라고 하면 그 x, y의 관계식을 구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 이게 처음에 엄청 이질감이 드는데, 잘 봐. 내가 아까 너네한테 직선의 방정식 잠깐 얘기하면서 원방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x도 1차, y도 1차여야 된다 했지. 그지? 원방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x도 2차, y도 2차라 그랬거든. 포물선은 x가 2차, y는 1차라 그랬거든. 그런 것처럼 내가 요 x, y, 요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떤 관계식을 갖냐에 따라서 이 도형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거든. 내가 이 도형 위에 있는 x, y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항상 어떤 일정한 그래프 식을 가질 텐데, 그 식을 구했는데 걔가 x도 1차고 y도 1차면 직선인 거고 x도 2차고 y도 2차면 원인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어떤 x, y가 있을 때 얘랑 얘랑 기울기를 구한 게 2다라고 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이게 처음엔 되게 좀 애매하거든. 어렵거든. 좀 헷갈리는데 잘 봐봐. 다시 내가 얘랑 얘랑 기울기를 구하는데 그 기울기가 2다라고 식을 세우면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러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혹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 했지. 그럼 식을 세우면 이거야. 요거에서 요걸 빼면 x-3분의 요거에서 요걸 빼면 y-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냐면 항상 2로 일정해야 되는 거지. 그지? 맞잖아. 이 x, y가 여기 있어도 야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하는 거랑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하는 거랑 달라? x, y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해봐.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하는 거랑 얘랑 얘랑 기울기 구하는 거랑 다를까? 똑같을 거라고. 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2라고. 그지? x, y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항상 기울기는 2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어떤 x, y랑 이 3,1과의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런 식이 탄생하는데, 그 기울기가 2여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내가 얘를 함수 형태로 깔끔하게 쓰려고 y-1은 2에 요걸 넘겨서 x-3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조금 더 정리하면 y는 2에 x-3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 넘어가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 얘는 y는 2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2고 3,1을 지난다라는 걸 이제는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으로 안 풀 거고요. 정의를 이해해서 풀 거야.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는 어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해야 돼 라는 걸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럼 너네가 생각했을 때 졸라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이게 훨씬 편해 보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너네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야. 분명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처럼 얘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거든. 한 번만 더 연습시켜볼게요.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뭔지 모른다고 해봐. 그러면서 걔가 a, b를 지난다라고 해볼게. 이번엔 숫자 말고 공식처럼 기호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점이 a, b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때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어디든지 x, y라는 걸 항상 어떤 기울기를 유지해야 되냐면 m값을 유지해야 돼가 이제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야. 그래서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x-a분의 y-b인데 그 기울기는 항상 m값으로 일정해야 돼. 그래서 y-b는요 민서야 뭐라고 쓸 수 있어? m의 x-a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 m의 x-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를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 잘 봐.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마이너스 1,3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요걸로 이용해서 풀 거야.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 정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자, 항상 출발이 뭐냐면 y는 1차니까 m에 기울기 쓰잖아 너네. m에 x-a 플러스 b 이런 형태거든. 요게 어떤 형태냐면 얘가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너네 항등식 배웠죠?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기울기가 사라지게 하는 x값이 얼마야? a. 그지? 기울기가 사라지게 하는 x값이 얼마? a잖아. a 집어넣으면 얘가 0돼서 기울기가 사라지지. a 집어넣으면 얘가 0돼서 사라지면서 y값은 b로 유지돼야 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a, b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잘 봐.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 y는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3 지나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3 나오잖아. 근데 그 기울기는 얼마라고? 1이래. 라고 쓰는 형태인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랑 좀 비슷하냐면 너네 2차 함수 그래프 외울 때도 꼭 지점 좌표에서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x값 콤마 뒤에 있는 거 하지. 그거랑 똑같아. 얘 0대기 하는 x값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거 3 이런 느낌이야. 근데 제곱만 없을 뿐이야. 그러면서 기울기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잘 봐. 한 번 더. 너네한테 기울기가 2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데 요 직선을 뭐라고 하면 될까? 재진아. 요 형태로 불러줘봐. y는 (2에) 어우씨 오래 걸렸어. 2에 x 더하기 1 빼기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된다. 요거야. 얘가 기울기가 뭔지 몰라도 항상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게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래. 선생님 얘는 다른데요 하는데 요 y1을 넘기면 이거야. y는 기울기 m에 x-x1 플러스 y1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는 좀 빠르게 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5래. 이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하면 될까, 수민아? y는 5에 x-3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하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너네한테 이번엔 마이너스 1,2랑 5,3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이것도 너네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죠.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요거 한번 집어넣고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서 풀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됐지. 뭐 할 거냐면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랑 얘랑 x 증가량 얼마? 6분의 y 증가량 얼마? 1. 요게 기울기네.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하면 돼, 민서야? y는 6분의 1에 이걸 이용하든 상관없죠? 불러봐. x 플러스 1 플러스 2다라고 해야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뭐야? 완호야, 이거 한번 이용해봐. 이걸로. y는 기울기 6분의 1에 뭐라고 해도 돼? x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다 라고 해도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이거 상수 봐봐. 6분의 1에다가 2 더하면 6분의 12 더하니까 6분의 13 나와. 그치? 얘는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6분의 15잖아. 6분의 18이구나. 6분의 18에서 6분의 5 빼봐. 6분의 13 나오지, 맞죠?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뭐 한다?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알겠지? 요거까지. 그 다음 이어서. 이번에 너네한테 마지막. y절편과 x절편이 주어졌을 때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래. 그때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 얘가 0,4를 지나고 여기가 2,0을 지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2 증가했어? y는 몇 증가했어? 4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요거에서 요거 뺐으면 요거에서 요거 빼야지. 그래서 얼마? -4. 그래서 요건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다.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어딜 지나? 이거 지난다 해도 좋고 이거 지난다 해도 좋지. 그때는 얘 이용하는 게 좋겠지. 왜? 얘는 y절편이 얼마야? 그냥 4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다라고 쓰면 되니까. 그치? 근데 요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있잖아. 조금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더래. 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면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에요 라고 써도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x도 1차 나오고 y도 1차 나오면 걔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얘는 x도 1차고 y도 1차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얘랑 똑같은 방정식이거든. 실제로 이걸 정리하려고 양쪽에다가 4를 곱해봐. 4 곱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y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y 남기고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구하냐? 라고 하면 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아까 x절편의 의미는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야? y가 0이지. 그래서 y가 0이면 x가 얼마여야지 얘가 성립해? 2. 그래서 2일 때 1 나오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y절편의 느낌은 뭐야? x가 0일 때 y값이지. 그럼 x가 0일 때 y값 얼마야 성립해? 4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잖아? 그럼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를 더하면 1 나와요 라고 너네한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 이걸로 다 풀어도 돼. 몰라도 이걸로 다 풀 수 있어. 이거 복잡해도 이걸로 풀면 돼. 괜히 공식 어려워서 헷갈리게 외우는 것보단 요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그냥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좀 기억해놔도 돼. 알겠지?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나머지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아까 여기 2점 나왔죠? 2점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해서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요거를 우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느낌을 좀 볼게. 조금 한번 문제를 좀 볼게. 잘 봐. 자, 2점 이거를 잇는 선분이 있는데 요거에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잘 봐. 별거 아니야. 안 넘겨도 돼. 얘랑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얘랑 중점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반쪽에 평균. 그래서 얼마야? 3, 마이너스 1인가? 그치?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야 되는데? 4. 그럼 혜진아 뭐라고 쓰면 돼? y는 4에 x-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달래. 그럼 y는 4x-12에다가 마이너스 13이에요 라고 써주면 된다. 알겠지? 근데 얘를 만약에 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4x-y-13은 0이라고 써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표준형으로 구하시오. 일반형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너네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너네 y는 x-3의 제곱 플러스 5 이게 표준형이었고 뭐 y는 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써있는 게 일반형이었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써있는 게 일반형. 다 풀어 헤쳐진 거. 그 다음에 y는 함수꼴로 좀 깔끔하게 정리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형으로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줘야 되고 표준형으로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솔직히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편하게 써. 아무데나.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하면 아무렇게나 써도 돼. 알겠지? 이렇게 쓰든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어서 다음 보면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요걸 지난대.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좀 구해보자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직선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기울기랑 한 점. 그래서 기울기 구해보면 x 몇 증가 있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y는 몇 증가 있어? 마이너스 6. 그치? 한쪽에서 한쪽 빼야 되니까. 그럼 기울기 얼마다? 2다. 그럼 기울기 2면서 1,4를 지나는 직선 뭐라고 하면 돼? 다 하나? y는 2에 안 들려. x-1 플러스 4다라고 해주면 된다. 맞지? 그럼 좀 정리하면 얘는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얘가 어딜 지난다고? 요 점을 지난대. a, 마이너스 6을 지난대.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돼? a 집어는 마이너스 6 나와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래서 뭐야?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 나와요가 될 거고 그치? 그럼 2a는 얼마야? 마 8. 그럼 a는 얼마? 마 4다라고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치? 다음 3번. 다음 보면 이번엔 x절편이 2고 y절편이 5인 직선이 4,a를 지날 때 또 a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x절편이 2라는 건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x절편의 좌표. 절편이래. 뭐라고? 아니 말했는데 왜 뭐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해. 2,0. 2,0. 그 다음 y좌표는? y절편이 5래. 그럼 y좌표는 뭐야? 저기 좌표는 뭐야? y좌표는 좌표. 0,5.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는 거네. 맞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 구하려면 x 몇 증가 있어? 마이너스. 그럼 y는 5.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기울기가 이거네. 그지? 그럼 요 1차 함수 뭐라고 쓰면 돼? y는 요거에 0,5를 지나는 게 편하니까 요렇게 써주면 더 편하겠지. 그지? 그러면서 얘가 어딜 지나? 4,a를 지나는데. 그럼 또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a 나오겠지. 그지? 다음. 왜 대답을 이렇게 안 할까? 다음 보면 세 점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달래.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세 점이.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을 때 기울기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하나로 교정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랑 기울기를 구하든 얘랑 기울기를 구하든 항상 기울기는 어때야 되냐면 똑같아야겠네. 그치? 그래서 A랑 B랑 기울기 구해보고 B랑 C랑 기울기 구해보는 거야. 그럼 A랑 B랑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근데 A, B가 둘 다 KK 있으니까 얘랑 기울기 구하고 얘랑 기울기 구하자. 그게 조금 더 미지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A랑 C랑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A랑 C랑 X 증가량이 얼마야? 4. Y 증가량은? 6-K. 그치, 6-K. 그 다음 B랑 C랑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X 증가량 얼마야? 동안은 얼마야? 2-K. 그럼 Y 증가량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같다라고씩 세우면 되겠네. 맞지? 대각선끼리 곱은 같을 테니 얘랑 곱하면 K제곱에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4다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인 거고 이거 보니까 딱 뭐가 느껴져? 완전 제곱. 뭘로 돼? 는 0이다. 그래서 K는 얼마야?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너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완전 제곱 오늘 밥 먹었니? 오늘 뭐 하러 갈까? 이렇게 얘기해? 친구랑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 오늘은 뭐 할까? 오늘 수업 뭐 했니? 오늘 숙제 했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좀 편하게 좀 말로 얘기를 해봐. 크게. 응? 안 들려. 더 안 들려. 가볼게. 5번. 다음 보면 세 점 이거를 꼭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할 때 그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잘 봐.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을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나 봐. A, B, C.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했으면 좋겠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넓이를 반으로 딱 갈랐으면 좋겠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냥 막 그리면 얘가 넓이가 반으로 갈라져? 안 갈라지잖아. 어떻게 해야 반으로 갈라져? 뭐라고? AC의 중점, 그치? 보통 이 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죠. 그치? 그럼 AC의 중점은 또 어떻게 구해? 중점은 두 점의 평균. 그래서 A랑 C랑 중점 구하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얼마? 2, 1, Y좌표도 둘이 더해서 반쪽이면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지? 그럼 또 기울기 얼마야? X 몇 증가했어?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8. 그럼 기울기 얼마? 2다. 그럼 기울기 2면서 Y는 1,0을 지난다 하면 X-1에 플러스 0이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2x-2다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y는 2x-2.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1차 함수 형태로 써있죠? 상관없어, 알겠지? 어떻게 써있어도 그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어서 잘 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이제 너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아까 뭔지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x랑 y랑 1차로 정리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정리되는 걸 우린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x, y에 관한 1차 형태가 나오면 그냥 우린 걔를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를 다시 함수로 얘기하면 그냥 1차 함수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 3번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어려운데, 이 3번 내용이 좀 어렵거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를 얘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3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제3의 방정식. 제3의 방정식. 제3의 방정식.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놔야 되는데, 이 제3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어떤, 요런 도형의 방정식이 있대. 이런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어떤 이런 도형의 방정식도 있대. 그때 이 두 도형의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어떤 제3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떤 두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그래프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 내가 왜 도형의 방정식이라 강조하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원이 될 수도 있고요. 포물선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거든. 자, 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세모는 0꼴로 정리되고 요 그래프가 만약에 네모는 0꼴로 정리되잖아. 그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은 항상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야.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내가 문제를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 요거는 유형으로 봐야 되거든. 잘 봐봐. 자, 이거 가볼게. 두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과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얘랑 얘랑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잘 봐. 조금만 집중해봐. 첫 번째 직선은요. 일단 우리가 편한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쟤는 2y는 3x 플러스 7이라고 써도 되지. 그럼 y는 2분의 3의 x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써도 되나? 대충 기울기가 증가함수니까 1보다 좀 커서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거야. 두 번째 2x-y 플러스 1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럼 얘도 기울기가 조금은 가파른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 교점과 또 다른 점 어디?
마이너스 1,5. 얘가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5라고 해봐.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이런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랑 실제로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교점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지?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y는 꼴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7과 2x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놓는 거지. 그럼 양쪽에다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7은요 4x 플러스 2입니다라고 써도 되나? 그치? 그럼 넘어가면 x는 얼마냐면 5인 거네. 그치?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5, 얼마네? 맞아?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 되겠지. 맞지? 여기다 집어넣자.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1. 얘가 5, 1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뭔지 알았어. 그럼 물어볼게. 실제로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초록색 하나밖에 없어? 다시 한 번 더. 아직 이 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초록색 하나 말고 더 무수히 많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어떤 직선으로 하나를 확정시켜 주려고 또 다른 외부의 한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결정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걸 구하고 싶거든? 뭐 근데 되게 별거 아니긴 해. 이 점도 지나고 이 점 지나? 그럼 뭐 하면 돼? 또 기울기 구하고 그냥 이 점 하나 이용해서 구하면 돼. 맞지? 그럼 기울기 x 몇 증가했어? 6. y는? 6 증가했네. 맞지? 여기 6 증가했으면 y도 6 증가한 거 아니야? 기울기 얼마야? 1이네. 그치?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 y는 기울기 1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잘 봐.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요게 답이 요게 나왔거든. y는 x 플러스 6. 근데 이번에 내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대. 예를 들어 그때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거는 나는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니까. 자, 얘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세모는 0과 네모는 0이라는 걸 둘이 한쪽에다가 k를 붙여서 둘이 더하면 된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세모는 0, 네모는 0꼴로 정리하라는 게 뭐냐면 일반형꼴로 정리돼야 되는데. 일반형. 얘를 일반형꼴로 정리되어 있는 요 형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잘 봐. 한쪽에다가 3x 2y 플러스 7 요거 더하기 한쪽에다는 k를 곱해서 2x y 플러스 1은 0 이라고 붙여주면 얘가 바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이래. 이게 제3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이 방법은 뒤에 원방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줘야 되는데 잘 봐. 다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얘 의미를 보면 되는데 얘 의미가 뭐냐면 얘는 요 k가 뭔지 몰라도 얘가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k가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너네가 보통 뭐라고 풀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 a 더하기 bk가 0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럼 니네 a 얼마야? 0. b는 얼마야? 0이라고 풀잖아. 그치? 그 의미가 뭐냐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요것도 얼마냐면 0이고 요것도 얼마냐면 0이야. 그치?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도 0이라는 건 저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거고 얘도 0이라는 건 이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야. 얘만 0이고 얘만 0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어야 되지. 그치? 얘도 0을 만족하고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의미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해줘 이런 의미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라는 게 결국 얘랑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고 요게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얘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0되게 하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제3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들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어? 아니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그치? 그래서 K 값이 뭔지 모르는 거야.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막 여러 개가 생길 거거든? 그럼 그 K를 하나로 확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준 거냐면 얘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방정식인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순간에 K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나야 된대.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어 볼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인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3, 마 10 플러스 7 플러스 K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2, 마 5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6 맞니? 나 계산 틀리는지만 봐줘.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맞니?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에 성립되려면 K는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1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나려면 K는 얼마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서 K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얘를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분배하면 x. 마이너스 2y 분배하면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7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y만 넘기면 뭐가 돼? y는 x 플러스 6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럼 솔직히 말하면 왜 이 지랄로 풉니까? 라고 또 생각하겠지. 그치? 솔직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에선 별로 안 유용해. 직선의 방정식에선 별로 안 유용해. 나도 직선의 방정식이면 그냥 교점 구한 다음에 직선 구해버릴 거야. 솔직히 그게 더 편해. 직선의 방정식에서. 근데 이걸 왜 미리 가르치냐면 지금 조금 이해해 놓으면 이게 내가 이 제3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에서 쓰는 거라고 안 했잖아. 이 그림이 직선처럼 보이진 않잖아. 맞지? 모든 도형에서 먹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바로 다음 단원에 이렇게 나와. 요 원의 방정식과 요 원의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 그럼 이 원의 방정식하고 이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이 점하고 이 점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니 무수히 많지. 왜?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요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무수히 많을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푸냐? 요 원의 방정식이 또 세모는 0이고 이 원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 네모는 0이잖아? 그럼 그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의 방정식도 이거야. 세모 플러스 K 네모는 0이다 되는 거야.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 하나를 확정해 주려면 뭐해? 한 점을 더 주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 1,1을 지나야 된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또 1,1을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K값을 찾으면 걔가 바로 그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온다 이거야. 왜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너네 삼각형의 외심할 때 삼각형의 외심이 여러 개 나온 적 있어? 삼각형의 외심은 딱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딱 하나거든.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려고 한 점을 더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라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써먹을 거라서 지금은 요 정도지만 그냥 그때가 써먹을겠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볼게. 잘 봐. 자, 너네한테 직선 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대. 자,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보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라고 하면 니네 이거 뭐 할 거야? K가를 항등식으로 정리할 거 아니야?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맞지? 그럼 얘도 일단 전개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2KX 플러스 2X 플러스 KY 플러스 3Y 플러스 3K 마이너스 7은 0이다. 일단 다 풀어 헤친 거야. 근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돼. 얘가 얘기하는 말이 뭐냐? K가랑 항등식으로 정리해봐 이런 뜻이야. 그래서 K가랑 항등식으로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 얘가 K 있는 놈들 다 모은 거야. 그치? 두 번째 K 없는 놈들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 이렇게 다 모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얘는 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랑 얘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치? 아까 그 형태잖아. 하나 일반형에다가 K 붙인 거. 그치? 얘랑 교점을 지나는 거야.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점. 이 뭘 얘기하는 거야?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랑 뭐 하래? 교점 구하래. 그래서 뭐 하면 돼? 2x 플러스 y는 3은 0과 2x 플러스 3y는 이렇게 되는 0과 연립하면 된다. 그럼 둘이 뺄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x 지워지고 3y에서 y 빼면 2y
마 7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y는 얼마야? 2분의 9인가 봐. y가 2분의 9면 x 어떻게 구해? 대입하면 되겠죠. 미안, 이거 잘못했다. 얘에서 얘 빼면 10이죠, 10. 그지? y는 얼마야? 5네요. 그럼 y가 5면 x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5다. 그래서 얘는 항상 마이너스 4,5를 지나는 거고, 그거랑 뭘 구해달래? 원점 사이 거리 구해달래. 그럼 x 차이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4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자, 직선 요것이 점 이것과 이거를 잇는 선분 A, 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잘 봐. 얘도 볼게. 얘가 두 점 이것과 이거를 잇는 선분 A, B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볼게. 얘를 보면 일단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얘는 일단 1차, X도 1차, Y도 1차인 직선의 형태야. 그지? 그러면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딘지 예상이 돼야 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일까? 유진아. 요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기울기는 뭔지 몰라. 근데 항상 어딜 지난다라는 거 확실해. 0, 아니야. 0, 마이너스 1 아니야. 항상 지나는 점. 얘가 항상 어딜 지나는데 기울기 뭔지 몰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떤 느낌이냐?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요게 0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사라져.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대세가 지워지지. 그래도 y는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는 나도 몰라.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누구랑?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잇는 선분과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1,3과 그 다음에 3,0을 지나는 선분.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 요걸 지나는 직선이 이거랑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때 M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여기서 M은 뭘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생겨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그럼 언제까지 한 점에서 만나?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그지? 그 다음 계속 내려가도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어?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까지. 맞아? 그럼 나는 그때 뭘 찾으면 돼? 기울기를 찾아서 이 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기울기부터 이 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기울기 사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네, 범위가. 무슨 말인지가?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얘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어디야? 좌표가 3,0. 그럼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 x 몇 증가했어? 4. y는 1.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 4분의 1인 거야. 그지? 두 번째,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건데 요 점이 얼마였냐면 1,3이래. 1,3. 자, 여기서 여기까지 x 몇 증가했어? 2. y는 4. 기울기 얼마야? 2인 거야. 그래서 얘가 기울기 2라서 요 기울기는 2래. 그래서 너네가 또 기억해줘야 되는 거, 기울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시계 볼 줄 알지? 그지? 시계 어디 방향으로 돌아가? 그 시계 방향이지, 그치? 어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커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이니까 M값의 범위는 뭐야? 4분의 1부터 언제까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2여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4분의 1이어도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게 답이다. 이어서 가보면 이제 개념 2개 남았거든?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네가 배웠던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관계가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항상 교점으로서 얘기하는데, 두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평행해서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일치해가지고 무수히 많이 만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너네가 한 점에서 만나고 뭐 평행하고 일치한다 이런 걸 이제 찾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 하나가 y는 ax 플러스 b고요. 또 하나는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인 a랑 a 프라임이 다르면 돼. 그지?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두 번째,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당연히 a랑 a 프라임이 같으면 평행해. 기울기가 똑같으면. 그지? 근데 기울기가 똑같다고 해서 항상 평행하냐는 아니야. 왜? 얘처럼 기울기가 똑같아도 일치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일치랑 요거랑 이제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지. 평행하다라는 건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요 라고 가는 거지. 그지? 근데 일치하려면 뭐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요게 이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니네가 뭐라고 또 배웠냐면 이렇게 써있는 형태를 내가 표준형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치? 요 상황에서 기울기 이거 y절편 이건 다 구분 잘해. 근데 만약에 어떤 직선이 y는 아니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주잖아. 그럼 얘네들이 기울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고 기울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고 이게 좀 헷갈린다고. 그치? 그래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직히 너네가 조금 익숙해지면 암산이 잘 되거든. 지금 처음이니까 헷갈린다고 하면 자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by는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겠네. 요 두 개를 넘어가서 그지? 그럼 내가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쓸 수 있나? 그지?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뭐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지? 그럼 당연히 얘도 정리하면 뻔하겠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달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쓰면 좀 별로 안 이뻐서 양쪽에다 뭘 곱할 거냐면 요걸 곱할 거야. a 프라임분의 b 여기도 a 프라임분의 b를 곱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양쪽에 똑같이 곱한 거니까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a 프라임분의 a 얘랑 얘랑 약분되면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정리가 되고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요 x 개수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를 비율을 봤을 때 걔네들이 달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 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럼? x 개수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가 같으면 뭘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지금 내가 기울기로 출발한 거니까. 그치? 근데 기울기 같다고 해서 얘가 평행한지 일치한지 알아 몰라? 몰라. 지금 뭐도 비교해야 돼? y절편도 비교해야 돼. y절편 요거.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을 좀 비교해서 양쪽에 마이너스 없애고 양쪽에 c 프라임분의 b 여기도 c 프라임분의 b를 곱하면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 얘랑 약분돼서 c 프라임분의 c랑 얘랑 약분돼서 b 프라임분의 b가 결정된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요 y 개수분의 y 개수랑 상수분의 상수까지 비교하면 걔는 y절편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거든. 잘 봐. 결론은 결국 이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 결론이 뭐냐면 요 일반형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표준형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일반형에서 어떻게 비교할 거냐?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달라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같아. 근데 y절편은 달라야 돼서 c 프라임분의 c는 달라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완전히 일치하려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다 같아야 돼로 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몰라도 돼. 나 솔직히 안 써. 진짜 1도 안 쓰고 나는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나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유용해 나도.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근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솔직히 별로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표준형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기울기 눈에 잘 보이잖아. 그지? y절편 너무 잘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난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게.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 요거까지는 너네가 분명히 중학교 때 들어봐서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증명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했지. 그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도 되게 특이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수직으로. 그때 얘가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고 얘가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그때 이 두 직선이 만약에 서로 수직이잖아. 결론만 그냥 얘기할게.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외워야 돼. 솔직히 증명을 해주려면 하는데 이것도 증명이 필요하진 않거든. 별로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고 너네가 외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해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걔는 수직이다라고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래 써먹어.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프 나오면 진짜 자주 써먹는 식일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을 거야. 어딨냐? 여기 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두 기울기를 여기 나와 있는데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건 한번 읽어주고 여기 써 있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일 때. 라는 거. 너무 중요한데 솔직히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서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럼 잘 봐. 문제 좀 보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 원래 개념이 더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는 못할 것 같아. 일단 가볼게. 잘 봐.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대. 이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을 알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래. 자, 가볼게. 야, 얘랑 평행해야 된대. 그럼 원래는 X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Y계수, 상수분의 상수 이걸 비교하라는 거거든. 난 그거 싫다고. 뭐 하면 되냐? 표준형으로 바꿔 둘 다. 얘 표준형 어떻게 바꿔? 3Y는 넘겨.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4라고 쓸 거고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3분의 4예요 라고 쓰면 되지. 두 번째 직선도 봐봐. 그럼 얘는 Y를 넘기면 오히려 Y는 K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이 평행했으면 좋겠대.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 어때야 돼? 특징이 기울기가 같아야 돼. 얘랑 같으면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3분의 요거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K랑 같아야 돼 이거지. 그럼 3 넘기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3K. 얘가 넘어가면 4K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요거. 그치? 근데 확인해 줘야 되는 거 혹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혹시 Y절편이 똑같아 버리면 일치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Y절편 애초에 다르죠? 그치? 일치할 리는 없는 거지 맞지? 요거. 다음 두 번째 뭐 확인해야 돼? 수직이 되는 거.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 그치? 마이너스 1. 꼭 기억해야 돼.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유진아?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없애고 정리하면 3분의 K제곱 플러스 2K는 1 이렇게 되네. 그럼 3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3 이쪽으로 넘기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3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는 얼마다? 1 또는 마 3인데 둘 중에 뭐 해야 될까? 여기 있네. K 값을 베타라고 하는데 그 베타는 뭐 해야 되는데?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뭐야? 1이다. 여기 안 돼. 답이 요거랑 요거다. 그래서 알파 베타 둘이 더해주면 된대. 요 내용이에요. 다음. 자, 이어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 y는 3x, 뭐 얘는 뭔지 모르고 얘도 뭔지 모르겠는데 y는 3x는 대충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때 내가 이 직선 하나를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직선을 이렇게만 그려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려야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뭐라고? 평행. 그렇지. 요 새끼랑 평행하게 그리면 안 만나질 거 아니야. 또 얘랑 평행하게 그려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뭘 확인하면 되냐? 이 새끼 기울기 A가 뭐랑 똑같아도 돼? 3이랑 똑같아도 되고 또 A가 뭐 해도 돼?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요거 두 개다. 라고 해서 합하면 얼마야? 답 2잖아.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 하나 더 있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뭐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아이씨, 누가 맨날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는 거야.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 누구야? 빨리 뭐라고? 어? 일치 아니야. 일치할 수가 없어. y좌표는 다 달라. 뭐라고? 세 점이 뭐라고? 그치? 다 한 점에서 만나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점을 제가 지나가면 돼. 얘랑 얘랑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면 돼. 그럼 얘랑 얘랑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 그치? 연립 어떻게 해? 3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다라고 놓겠지. 그럼 넘어가면 4x는 4인 거고 x는 얼마다? 1이다. 그럼 x가 1이면 y는 얼마야? 3이네. 그럼 여기는 1,3이네. 그래서 저 함수가, 저 y는 ax 플러스 2가 1,3을 지나도 되니까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뭐여도 돼? 3이어야 된다. 그래서 a는 얼마냐면 1, 요거까지. 요거가 다 가능하다.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 다음 12번. 다음 보면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고 x절편이 8인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일 때 a, b에 대하여 요걸 가볼게. 다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어때? x 몇 증가했어? 4. y는 3.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뭔가 이상한 거네. 마 3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그럼 요거랑 평행하면서 x절편이 8이라는 건 얘가 어딜 지나? 8,0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 x절편이니까. 그럼 이 함수를 뭐라고 쓰면 돼?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8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 얘를 뭐 하면 돼? 양쪽에 4 곱하고 다 이항시켜가지고 이 형태로 바꿔주면 돼. 그지? 정리하면 돼, 그건. 오케이. 다음 보면. 다음 이번엔 두 점 이거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요거일 때 다음 A-B의 값을 구해달래. 두 점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때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이 선을 연결한 이 선분을 수직으로 지나가면서 얘를 이등분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잘 봐. 되게 별거 아니야. A라는 점이 얼마냐면 3,-7이고 B라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인 거니까 얘랑 얘랑의 중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얘랑 기울기랑 서로 어때야 돼? 수직이어야 돼. 그럼 얘랑 얘랑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반쪽이니까 1, y좌표도 둘이 더해서 반쪽이니까 마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얘랑 기울기는 어떻게 돼? x 몇 증가했어? 4. y 몇 증가했어? 마 8.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다. 그럼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여야 될까? 요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대. 수직인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대. 그럼 요 기울기 얼마일까? 2분의 1.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잘 봐. 팁을 하나 줄게.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대. 근데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이런 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혹시 너네? 역수라 그래. 역수. 얘를 뒤집으면 돼. 얘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를 뒤집기도 하고 부호도 바꿔줘야 돼.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둘이 곱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얘가 기울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기울기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y는 2분의 1에 x-1 3이다라고 하고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치? A, B 구해주면 된다.